시드니 백! 안녕하십니까 리더님들 모두 잘 계시죠? 요즘 장마철이라서 날씨도 좀 꿉꿉하고 그래요. 어쨌든 좋은 기분으로 늘 긍정적인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도 안전하게 잘 견디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20년 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정말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 또는 성공에 대해서 꿈꾸고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책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다 읽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중간순간 자주 꺼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책이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읽어보신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자세 때문에 모든 게 다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책에서 주는 훌륭한 교훈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프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프 켈러는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와이프도 변호사예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도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남들이 봤을 때는 발전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TV에서 홈쇼핑에서 이런 걸 팔았다고 그래요. 마음의 은한, 마음의 은행이라고 하는 학습 도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다가 그것을 한번 구입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시는 겁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목차도 보면 딱 세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챕터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세 번째 챕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한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말을 생각하는가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건 긍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 positive talking, positive acting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전 세계의 어떤 성공자들을 인터뷰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을 인터뷰했더니 성공자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성공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도전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은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물론 지금 멋진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책의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소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세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자세라고 하는 건 이 책에 의하면 세상을 보는 마음의 필터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세상을 보는 마음 필터이기 때문에 이 필터가 긍정적인 필터라면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필터가 부정적인 필터라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시겠죠.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우리 성선설에 따라서 처음은 누구나 깨끗한 창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하지만 이게 살아가면서 자꾸 때가 묻는다는 거죠. 자, 때가 많이 묻었는데 창을 닦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보이는 게 어두운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자세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창을 닦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는다면 똑같이 깨끗한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오물을 붙여놓고 더러운 창으로 세상을 많이 보면 그 더럽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창을 닦느냐 닦지 않느냐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또 자세와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자, 혹시 여러분 내가 생각만 바뀌었어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면 멋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멋진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성공이라는 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만약에 긍정적인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성공의 법칙이 있고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이 제로 게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툴이 있어도 자세가 제로라면 제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챕터의 두 번째 단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는 책에 따르면 성공으로 가는 핵심 열쇠를 6단어로 표현해놨습니다. 영어로 Our appearance is as we think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할 것이고 행동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어떤 것이든 당신의 생각대로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금 긍정적인 거. 내 인생에서 나는 한 20% 정도가 긍정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80%예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100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야지만 10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긍정적인 믿음은 사실은 목표라는 걸 가졌을 때 그것을 성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긍정적인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고 신용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늘 그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과 모이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내가 반대로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위에는 그런 분들로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과 헌신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결국은 지배적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생각하는 게 성공을 항상 꿈꾸고 살아간다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패배를 생각하거나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주제에서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늘 미리 상상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세상을 바꾸는 건 상상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새로운 그림이 그려갑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은 잊어버리시고 지금 당장 새로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 상상하는 것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성공한 모습을 꿈꾸고 그걸 행동하고 미리미리 하신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많아지겠죠. 혹시나 예전의 경험으로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얼른 지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내가 꿈꾸는데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데 내년에 해봤잖아, 내년에 실패했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다 지우시고 지금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적인 도구로 만들어고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늘 꿈판을 만들어 가죠. 꿈보드를 만들고 내가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내 꿈을 붙여놓으시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아메이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적인 도구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을 늘 보고 꿈꾸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늘 보고 꿈꾸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 질감이나 내가 뭐 가방이면 가방, 차면 차, 그 차를 타고 내가 어디에 나타났을 때, 내가 어디 도착했을 때를 그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일이겠죠. 그리고 마음속의 그림이 사실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지치고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그림이 변하지 않도록 늘 덧칠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하고 덧칠하고 생생할 수 있도록 계속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주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소주제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신과 끈기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당연히 성공하려면 끈기가 없이는 되지 않겠죠. 어떤 일이든. 일시적으로 반짝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건 또 반짝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끈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 끈기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느끼죠. 열심히 노력하기, 끝까지 해내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또 하나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비밀.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헌신이라고 했지만 헌신은 보통 어떻게 쓰죠? 내 몸을 바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시거나 헌신하셨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그 헌신의 결과로 지금 있는 것들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든 다 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대해서 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해낼 것이라는 그 의지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까지 걸어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 걷는 일이라면 나는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5걸음 기꺼이 걸을 거야. 또는 아니 그 목표가 더 멀고 크다면 50걸음 기꺼이 걸을 거야. 5,000걸음, 5만 걸음, 5억 걸음도 걸을 것이라.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려면 우선 목표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시작 자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헌신하는 마음, 내가 목표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결심하고 헌신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상황도 바꿔주고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의지만 있으면 느닷없이 기대도 하지 않는데 적절한 수단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않던 그런 문이 열려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일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헌신하면 반드시 당신이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성경도 아닌데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그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그 의지를 시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상황에서든 가정에서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여러 분야에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의지만 있다면 그것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건 헌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건 헌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목표로 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 어떤 일이라도 세상에 못하는 일 없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주제가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큰 보답의 씨앗이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큰 보답의 씨앗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 역경에 맞서서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죠. 역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나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역경의 경험들은 첫 번째, 나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내가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물론 역경을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참 감사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속에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경이 생기면 사람들은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꺼내서 그 역경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잠재력을 찾아낼 수가 있고, 네 번째, 변화를 유도하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새롭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라는 경고가 바로 역경이라는 겁니다. 5번째, 소원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했던 실수든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이든 그런 것들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역경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에 이 역경은 결국은 내가 이거 극복하는 순간 엄청난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역경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어려움 앞에 피하지 마시고, 역경을 넘어선다면 그보다 훨씬 큰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첫 번째 챕터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으니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그 목표점에 도달할 거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기대치 않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기대치 않는 새로운 문이 열려서 여러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 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